안녕하십니까. 나의 근육 설명서 평생교육원 교장으로 있는 강진우입니다. 운동학의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예를 조금 들면서 몸 밖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크랭크와 그때 주어지는 힘, 토크, 숫자를 조금 넣어서 물론 우리가 단위나 이런 것들은 좀 스킵해서 갔지만 이렇게 좀 계산하는 것들을 조금 예제로 조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가 뭐였죠? 힘과 축가의 수직거리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봤던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죠? 시소, 평형, 정적인 돌림 평형 상황들을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외적인, 예를 들면 굳이 내 몸 용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외적인 힘이 주어졌을 때 분명히 토크가 발생이 되는데 그 얘기는 힘이 주어졌고 그 힘이 축을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라고 하는 모멘텀이 주어졌는데 회전 운동이 안 일어나는 상황을 축의 반대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더라도 결국 회전 운동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예제였고, 세 번째 예제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죠? 뭔가 힘이 주어지는데 그때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크랭크의 길이가 아닌 관계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련의 예제들을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가 좀 건너뛰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힘의 방향이 바뀌는 것들, 그리고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변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서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결국 토크라고 하는 건 회전 운동을 시키는 원인이고 포스라고 하는 건 병질 운동을 시키는 원인인데, 그래서 그때 토크는 힘 곱하기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전 시간에 제가 그러면 회전 운동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첫 번째, 힘을 안 주면 되는 거죠. 또는 이 힘을 안 주었다라는 표현이 전체 힘이 제로면 토크는 0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시소에서 위쪽에서도 힘을 주고 아래쪽에서도 같은 작용점에 동일한 힘을 주게 되면 분명히 힘은 줬잖아요. 근데 그 지렛대에 작용하는 전체 힘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위로 O 누르고 밑에서 위로 O 눌러도 전체 힘이 제로잖아요. 이렇게 힘을 안 줘도 되는 상황, 결국 힘이 0인 상황도 토크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죠? 내가 분명히 힘은 줬는데 그 힘이 회전 운동의 축을 지나버리게 되면 모멘텀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토크는 0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이미 앞전 시간에 제가 그 수식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이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문, 내 몸 밖에서 어떤 문의 형태로 조금 표현을 해본다면 이 그림에서 이 문을 그냥 위에서 바라본 것 뿐입니다. 이 문을 여러분들이 위에서 바라본 것 뿐이에요. 여기 그림은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케이, 회전 운동의 축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경첩이 되겠죠? 이게 회전 운동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문을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 당긴다고만 가정을 할게요. 미는 거는 빼고, 왜냐면 이제 뼈대 근육은 오로지 당기는 기능만 있으니까 그냥 당기는 경우만 가정을 해볼게요. 당기는 상황은 이 문이 회전 운동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거 위에서 본 개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당기든 또는 뭐 힘의 방향을 바꿔서 뭐 이렇게 당기든 어떤 식의 방향이라도 그 힘이 축만 안 지나 버리면 회전 운동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토크가 0이 아니니까. 다만 힘의 작용점을 어디에다 두고 어떤 방향으로 당길 거냐에 따라서 궁극적인 동일한 힘을 주더라도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방향이 바뀌면. 그러면 결국 토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효율이 좀 뭐가 더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더 적은 힘으로 문을 효율적으로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을 거다. 이런 관계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었죠.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굳이 뭐 좀 표현을 한다면 힘의 방향만 볼게요. 이 문을 회전 운동을 시키려고 이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당겼어요. 이쪽 방향으로. 회전 운동이 일어나겠죠.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당연히 갖게 되니 토크가 발생이 되겠죠. 당연할 거예요. 회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당기더라도 회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때 이 방향으로 당겼을 때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잖아요.
이 거리가 되겠지, 당연히. 무슨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예를 들면 얘를 3이라고 보면 얘를 4라고 보면 얘는 5가 될 것이다. 3대 4대 5 직각 삼각형. 그래서 이때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는 여기 적어놓은 예로 표현한다면 이때는 4가 되는 거고, 이때는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는 예를 들면 여긴 5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문이 완전히 다 열리는데 1초가 걸리는 토크를 발생시킬 거예요. 1초가 걸리는 토크를 발생시킬 거면 상식적으로 모멘트암이 5인 거리에 힘을 쓰는 것에 비해서 모멘트암이 4인 거리에서 힘을 쓰는 게 얘가 무조건 더 큰 힘을 써야 되겠죠. 반대로 얘는 더 적은 힘을 써도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겠죠? 그런 관점들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을 이 방향으로 줬다면 문이 회전운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왜? 나 분명히 이 방향으로 힘 줬는데 힘이 어디를 지나고 있죠? 회전운동이 일어나는 축을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모멘텀은 제로가 되겠죠. 토크가 0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 방향으로 힘을 주더라도 회전운동의 축을 지나잖아. 0이 되는 거지. 반대로 이 방향으로 힘을 주더라도 토크는 0이 되는 거지. 적어도 이 운동면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운동면에서 회전운동을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힘도 주고 이런 힘도 주고 이런 힘도 주고 이런 힘도 주고 줘봐도 오로지 이 그림상에서 이 힘과 이 힘으로 운동면에서 힘을 썼을 때 결국 토크를 발생시키는 거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 굳이 교재 그림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회전운동이 안 일어나는지, 왜 이 방향으로 주더라도 회전운동이 안 일어나는지, 반대 방향으로 주더라도 왜 회전운동이 안 일어나는지는 결국 왜 그렇다? 오케이. 모멘텀이 0이 되니까. 다른 말로 힘이 축을 지나버리기 때문에 결국 토크는 0이 될 것이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운동면을 조금 바꿔서 본다면, 그러니까 운동면을 조금 바꾸는 게 아니고 문을 바라보는 면만 바꾼 거예요. 얘는 위에서 본 거고 얘는 예를 들면 앞이나 뒤에서 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문이, 상식적인 문이 회전운동이 일어난다는 건 이건 가로면에서 일어나는 회전운동이잖아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 축이 가로면과 수직한 관계로 존재를 하는 거고, 무슨 이해되시죠? 얘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본 것 뿐이에요. 이걸 그냥 이렇게 본 것 뿐이고, 무슨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면만 바꿔서 본다면 이 방향으로 힘을 줘도 회전운동은 안 일어나죠. 축과 평행하게 힘을 줘도 회전운동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제가 오목이펄관절로 예를 들었죠? 시상면에서 회전운동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힘은 어떤 운동면에 존재를 해야 된다? 시상면에 존재를 해야 되고 축을 지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축과 평행하게 줘도 회전운동은 안 일어나요. 아예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회전운동이 일어날 수, 문을 뜯으려면 이걸 하면 되죠. 문을 뜯으려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회전운동을 문을 가로면으로 안 일어나게 할 거고, 이거 이마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여기를 뜯어버릴 수는 있겠죠. 무슨 얘기? 문이 이렇게 뜯어져 버리는 뭐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는 있겠죠. 네. 가로면에서 회전운동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회전운동이 일어나려면 그 운동면에 힘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요. 역학적으로. 그리고 그 힘은 회전운동이 일어나는 축을 지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점, 선, 면, 평면, 평면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간이 될 거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직각 삼각형, 뭐 정삼각형 뭐 같은 거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점이라는 게 정의가 됐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라는 게 정의가 됐고 면이 정의가 되고 평면이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논리적인 과정들만 여러분들이 갖고 오셔서 내 몸으로 갖고 온다면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일한 힘을 주더라도 전제 조건은 그 회전운동이 일어나는 운동면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을 주더라도 그 힘이 회전운동이 일어나는 축과 멀수록 더 많은 토크를 발생을 하겠죠. 반대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토크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기억나시죠? 직각, 둔각, 예각 이러고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부터 정의를 해놔야 뒤에 있는 개념들이 붙게 된다? 직각을 정의를 해놔야 직각보다 큰 둔각, 작은 예각이라는 것들이 정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맥락들로 여러분들이 좀 연결시키셔서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확장시키는 것까지 해서 이제 이거 내 몸으로 갖고 들어오면 될 거라는 거지. 갖고 들어오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원론적인 운동학의 인트로 강의에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운동학이라는 게 제 경험상 어려운 경우는 둘 중에 하나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 학습하고 있는, 저는 우스갯소리로 먼지 같은 지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학습하고 있는 요 지식들이 제대로 과정을 가지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미안하지만 몸 안으로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다, 이 개념을. 이건 우리가 앞쪽 인트로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길지만 결정적인 지식이라는 걸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운동 형상학, 카이네틱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지식을 정의를 해놓고 그 붙는 개념들을 우리가 하나씩 가고 있잖아요. 네, 시간 좀 빨리 가면 좋은데 이게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의도를 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갖고 오는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필요해서 다시 돌아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때문에 힘들다. 첫 번째가 뭐? 지금 계속 우리가 정의,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뭔가 떨어뜨리지 않고 흐름을 가지고 연결시키고 있는 이 교재 기준으로 일장의 이 개념들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몸으로 갖고 오기 힘들다. 또는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논리적으로 정의를 하시고 가져오시더라도 내 몸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가 조금 흔들리거나 과정들이 연결이 안 돼 있게 되면 이거 몸 안으로 갖고 오기가 너무 힘들다. 제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경우, 요것만 여러분들이 반대로 극복할 수만 있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방식을 취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유튜브 여태까지 올린 영상을 그냥 주구장창 뭐 스마트폰 액정 나갈 때까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고, 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책을 막 찢어버리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 방법이 뭐가 맞고 틀리다라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그런 과정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극복만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고객과 저점에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써먹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셔서 그냥 결제하고 그냥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예를 들면 내 몸 안으로 갖고 온다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중둔근, 소둔근, 우리가 중둔근도 소위 말하는 이제 앞섬유, 중간, 뒷섬유 좀 나눠 볼 수 있을 거고, 소둔근도 앞섬유, 뒷섬유 이런 게 좀 나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면 중둔근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둔근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요거 시상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가정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보이죠. 이걸 시상면이라고 한다면 시상면의 회전운동의 축은 오케이, 운동면과 수직하게 존재한다. 근데 이때 중둔근의 예를 들면 일정 섬유들이, 근섬유, 다른 말로 근육세포들이 요 방향으로 기시정지에 따라 예를 들면 힘 발생을 한다면 분명히 힘을 쓰고는 있지만 일부 섬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중둔근의 근섬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부 섬유가 요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다면 얘가 지금 분명히 시상면의 회전운동의 축을 지나고 있죠. 그럼 토크가 0이겠네. 토크가 0이죠. 적어도 시상면에서 굽힘 기준 자세는 해부학적인 자세. 적어도 시상면에서 굽힘 회전운동이나 또는 폄이라는 회전운동을 만드는 토크는 제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마면에서 바라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마면에서. 그럼 예를 들면 이마면에 더 가면은 아니죠. 이마면의 회전운동의 축이 중둔근 관점입니다.
이마면의 회전운동의 축이 이렇게 지난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마면의 회전운동의 축은 앞뒤 축이잖아. 운동면과 수직하게 있으니까. 이 축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중둔근의 근섬유의 방향을 손가락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이때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중둔근 근섬유의 힘의 방향과 이마면의 회전운동의 축과 보이진 않지만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갖죠. 그 이야기는 중둔근이 만약에 이 방향으로 힘을 쓴다면 벌림이라는 토크를 발생을 하겠죠. 이 벌림이라는 토크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운동을 시키는 건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운동을 시키는 건가요? 여기는 12시, 여기는 3시, 여기는 6시, 여기는 9시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회전운동을 하는 거예요. 2019년 기능예방 문제 보시면 뭐 캐틀벨, 덤벨 들고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그 자세를 유지를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써야 되고 그때 그 힘은 소위 말하는 어떤 회전운동,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그럴 때 이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런 것들이 힘의 방향과 토크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고 뭐 해결하고 싶다면 뭐 그런 거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둔근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판단하셨지만 결국 토크, 벌림이라는 토크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제로 봤던 시상면 입장에서 보면 중둔근이 일부 서무긴 하지만 이 방향으로 힘을 쓰더라도 시상면에서의 토크는 0이 되잖아. 왜요? 모멘텀이 0이니까.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근육들도 마찬가지 이런 회전운동의 축,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 그 운동면에서 같냐 안 같냐, 그 운동면에 힘이 존재하냐, 뭐 이런 일련을 가지고 우리가 문으로 예를 드렸던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장을 해서 가게 됩니다. 단 기준 자세는 해부학적인 자세. 근데 만약에 기준 자세가 해부학적인 자세가 아니게 되면 힘의 방향이 바뀐다. 왜요?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됐다면 기시정지, 뼈가 움직였잖아요. 그럼 그 뼈에 들러붙는 뼈대 근육의 소위 말하는 부착 지점 위치가 바뀌었잖아. 그럼 결국 힘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바뀌는 힘의 방향이 소위 말하는 그 운동면에서의 회전운동의 축 가까이 갈 거냐 반대로 넘어갈 거냐에 따라서 제가 아마 팩메이저 뭐 이런 이야기도 예로 들었던 것 같고 아마 뭐 이렇게 서브스카플라리스 가지고도 예를 조금 든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벌림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팩토럴리스 메이저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대충 극단적이지만 팩토럴리스 메이저가 이렇게 지나버리게 되면 이마면의 회전운동의 축을 지나버리게 되죠. 일부 섬유들이 이마면의 회전운동의 팩토럴리스 메이저 입장에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기준 자세,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기준 자세에서 팩토럴리스 메이저는 이마면에서 토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다 보세요. 그러면 가로면의 회전운동의 축 기준으로는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갖죠. 그래서 가로면에서의 회전운동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이제 힘의 방향이 바뀌고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가져갈 거거든요. 몸으로. 요 개념들을. 그래서 개념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운동역학, 힘, 토크는 힘 곱하기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라고 하는 모멘텀으로 압의 고부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으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서도 이제 좀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정의됐던 개념들, 오케이, 회전운동의 축,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 모멘텀, 힘, 운동면 요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힘을 내는 예를 들면 근육 조직 입장에서 뭐 머슬 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머슬 액티베이션, 근육의 활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하면 역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정의했던 이 아이소메트릭 액티베이션,
contraction, activation 뭐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신경학적인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제 activation, 활성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다면 isometric activation, 뭐 contraction 뭐 상관없습니다. isometric contraction, 등척성이라는 의미는 역학적으로 이런 의미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적인 토크와 외적인 토크가 동일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시상면에서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됐던 시계 방향이 죄송합니다. 시계 방향이 됐던 반시계 방향이 됐던 회전 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외적인 토크와 내적인 토크가 이퀄 동일한 거야. 방향만 반대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등척성, isometric contraction이에요. 더 원론적으로 앞쪽에서 우리가 자세히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뼈대 근육은 오로지 당기는 기능만 있다 그랬잖아요. line of pull, line of force, 당기는 기능만 있어요. 그게 길이 변화 없이 당길 거냐, 짧아지면서 당길 거냐, 늘어나면서 당길 거냐, 이 차이만 있는 거지 오로지 당기는, 그 당기는 힘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신경세포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하위 운동신경세포가 뉴로머스쿨라 정션에서 이렇게 하고 T튜브라는 걸 따고 여러분들 뭐 도로 같은 거 지나가고자 할 때 분명히 건널목은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건널목으로 신호등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빨리 건너가고 싶으면 그 길을 막 가로질러서 가잖아요. 뭐 근섬유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 가로 방향으로 뭔가 정보 전달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포들한테 정보 전달을 하기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 가로 방향으로 이제 그 가로지르는 T튜브라는 가로세관이라는 걸 타고 정보 전달이 돼서 결국 힘 발생하는 거예요. 등척성이냐 컨센트릭이냐 이센트릭이냐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 이렇게 내적인 토크와 외적인 토크가 같게 되면 당연히 방향이 반대겠죠. 같게 되면 이렇게 동일한 소위 말하는 토크를 발생을 하게 되면 내적인 토크, 외적인 토크가 같게 되면 결국 아이소메트릭 액티베이션, 등척성, 활성, 수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컨센트릭 컨트랙션, 컨센트릭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위팔 두갈래근 입장에서 제가 덤벨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럼 덤벨이 중력 방향에 힘을 받겠죠. 그래서 표현이 그렇지만 덤벨에 의해서 내 팔굽관절은 이렇게 폄이라는 회전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겠죠. 제가 만약에 폄이라는 회전 운동을 안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럼 덤벨에 의한 힘 곱하기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의 곱, 외적인 토크와 동일한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의 내적인 토크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 동일한 내적인 토크를 내기 위해서 바이셉스가 이런 예 들었잖아요. 그래서 같으면 등척성 수축을 하고 있는 거고, 컨센트릭 컨트랙션은 외적인 토크보다 내적인 토크가 더 큰 거죠. 무슨 이해되시겠죠?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토크가 외적인 토크보다 크게 되면 오케이, 컨센트릭 액티베이션, 컨센트릭 컨트랙션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내적인 토크보다 오히려 외적인 토크가 더 커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단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좀 감속의 의미를 갖는 거죠. 얘가 힘을 내서 감속의 의미를 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힘의 크기는 내적인 토크보다 외적인 토크가 더 커져버리게 되면 그게 역학적으로 이센트릭, 그 근육이 힘 발생하기 위해서 이센트릭 컨트랙션을 하는 건데, 이 이센트릭 컨트랙션은 결국 감속의 의미를 갖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폄을 감속하는 거다. 그래서 기억나세요? 팔굽관절 폄시키는 주동근이 뭔가요? 라는 건 트라이셉스가 될 수 있고 짧아지면서 힘내는 거고, 이 폄은 바이셉스가 이센트릭 컨트랙션 해가지고 팔굽관절 폄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폄은 빨라요, 느려요? 트라이셉스의 컨센트릭에 의한 팔굽관절 폄에 비해서 느리잖아요. 감속하는 거잖아요. 얘가 이센트릭 컨트랙션에서. 그래서 제가 주동근은 그건 뭐야 이거? 제가 얘를 팔굽관절 굽힌다 그랬나? 죄송합니다. 팔굽관절 폄시키는 건 트라이셉스의 컨센트릭 컨트랙션에 의해서 폄이 될 수도 있고, 바이셉스의 이센트릭 컨트랙션에 의해서도 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폄의 속도는 다르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내적인 토크와 외적인 토크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예를 들게 되면 뭐 요런 상황으로 세 가지 상황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저항을 이렇게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쟤는 분명히 이렇게 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회전 운동을 안 시키겠대요. 그럼 인터널 로테이터의 힘에 의해서 결국 내적인 토크를 내야 되겠죠. 그것도 동일하게 뭐 그런 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컨센트릭이라는 의미는 이런 토크에 비해서 이 토크가 더 큰 거죠.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려고 하는 토크가 더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얘는 이제 뭐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소위 말하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려고 하는 토크가 더 커져버리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뼈 내 근육은 오로지 당기는 기능만 있다. 길이 변화 없이 당길 거냐, 짧아지면서 당길 거냐, 늘어나면서 당길 거냐를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실제 내 몸 안에 갖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힘의 방향이 좀 바뀌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모멘텀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는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관점에서 원론적인 이야기 기억나시죠? 기준 자세,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제가 이제 운동학에 대한 선행 지식이 필요한데, 그 선행 지식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는 해부학, 그 기능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다. 그래서 기능 해부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지식이라는 건 결국 생략해서 워딩으로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워딩이 공간이다.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그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두 번째 기능 해부학에서의 결정적인 지식은 방향성이다. 연부 조직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기준 자세,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정의가 되고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게 기능 해부학에서 제가 결정적인 지식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자세,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나름대로의 기시정지에 따라서 얘는 이마면, 오케이, 이마면에서 요 방향으로, 제가 비록 이제 어떤 근섬유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념,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를 이루고 있는 여러 근섬유 중에 일부의 근섬유들을 요 방향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마면의 회전 운동의 축은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마면, 뒤에서 본 거잖아요. 이마면의 회전 운동의 축은 운동면과 수직하게 이렇게 존재를 할 것이고, 그때 포스테리어 델토이드에 의한 이 힘과 이마면의 회전 운동의 축과의 수직거리를 갖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덕션 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회전 운동 시키려고 하는 토크를 발생을 하겠죠. 네, 당연하겠죠. 그리고 얘는 가로면, 가로면의 회전 운동의 축은 운동면과 똑같아요. 수직하게 있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겠죠? 여러분들 뼈의 형태나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가로면의 입장에서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는 또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방향의 힘을 갖죠. 가로면의 회전 운동의 축 기준으로 지금 뒤로 지나고 있죠. 그래서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 방향으로 당기게 되면 외회전 시키려고 하는, 위팔뼈를 외회전 시키려고 하는 토크를 또 갖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시상면, 여기가 앞이고 이게 이제 부리돌기, 여기 견봉, 에이크로미온, 부리돌기, 앞쪽, 뒤쪽. 시상면의 회전 운동의 축, 오케이, 운동면과 수직하게 존재할 것이고, 그때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여러분들 스카풀라보다 위팔뼈가 앞에 있잖아요.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뒤쪽 스파인 가시 쪽에 가서 들러붙겠죠. 힘과 축과의 또 수직거리를 갖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힘쓰게 되면 폄이라는 회전 운동의 토크를 만들어내겠죠.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해부학에서 많은 경우 대부분의 뼈대 근육들이 기준 자세,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서의 작용,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뼈대 근육의 기시정지, 무슨 이해되시죠? 오리진 인서션, 이는 점 닿는 점, 오리진 뼈는 고정돼 있고 인서션 뼈를 오리진 뼈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회전 운동들이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해부학 책에 위팔 두갈래근 팔굽관절만 보면 팔굽관절 굽힘이라고 나와 있지 폄이라고는 안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의 책에. 근데 실제로 폄시켜요, 안 시켜요? 폄시키는 거지. 이런 관점들이 뭐 결정적인 지식이고 뭐 그런 개념들이 붙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갖고 와서 비록 단관절 관점이고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뼈대 근육도 모든 근섬유들의 어떤 힘의 방향을 본 것도 아니고 일부의 근섬유들의 힘의 방향 갖고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몸으로 갖고 들어왔지만 이런 개념들을 이제 확장해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앞쪽에서 이제 김소원 대표님께서 강의해 주신 여러 가지 강의 중에 다 그 화살표 그리고 하는 게 그 여러분들 라인 오브 풀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근육이 그렇게 돼 넓게 펼쳐진 것들 있잖아요. 트라페지우스도 그렇고 전거근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어깨 올리는 건 레베이터 스카플라는 꽈져 있기도 하고 팩메이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것들은 생각해 보세요. 단일 기능을 수행한 건 아니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천거근이 대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퍼, 미들, 로어 파이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존재를 하고 그런 방향성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방향성을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X축, 여기 Y축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힘은 우리가 앞쪽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봤지만 내 몸으로 갖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 힘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손쉬운 게 주어지는 힘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2개를 만들자. 주어지는 힘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2개를 만들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이 힘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2개는 아마 이 화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제가 지금 직각삼각형 2개를 만들 거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학적으로 오케이, 이 힘은 요 힘과 요 힘의 합이다라고 역학적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평면상에 2가지의 힘을 합쳐서 요 하얀색으로 돼 있는 이 화살표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무한대라는 얘기를 드렸죠. 무한대. 예를 들면 지금 설명드렸던 어떤 힘을, 평면 이야기입니다. 어떤 힘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2개를 그리게 되면 이 힘은 결국 이 힘과 이 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힘은 이제 평면에서 이 힘, 벡터, 이건 평행이동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근데 방법은 무한대다고, 원론적인.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요런 평행사변형. 요거 혹시 이해되세요? 그때의 힘은, 요 힘은 결국 이 힘과 요 힘의 합이거든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요거 평행사변형으로, 평행사변형은 그럼 뭔가요?라고 한다면 이제 또 우리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 들어가서 정해 그런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느낌만 한번 보세요. 이 힘은 앞에 얘기했던 이 힘과 이 힘의 합인데, 근데 제가 얘를 조금 확장시키면 요거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평행하게 그려야 되는데 좀 평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힘은 요 힘과 요 힘의 합이라는 의미거든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슨 이해되시죠? 역학적으로. 하지만 요 일부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모멘트, 다른 말로 토크 1, 2, 3 얘기는 3 보면 힘의 방향 바뀐 거 기억나시죠? 힘의 방향. 요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작용점이 같은데 힘의 방향을 이렇게 줄 거냐, 뭐 이렇게 둘 거냐, 이런 변화들을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게 뭐 컴프레션 시키는 힘이냐, 트랙션 시키는 힘이냐, 쉐어링 시키는 힘이냐, 이 쉐어링 시키는 힘을 그럼 줄여주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컴프레션 힘이 더 커질 것이고, 이런 변화들을 내 고객에 맞게끔 어떻게 적용을 해줄 것이냐. 내 고객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쉐어링 포스를 줄여줘야 된다. 그 쉐어링 포스를 줄여주려면 어떻게 힘을 써야 되겠다. 힘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 차지하고, 요런 개념으로 이 기본적인 운동면과 수직한 회전 운동의 축, 그 축과 떨어져 있는 힘의 방향,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들을 좀 갖고 들어와서 결국 어떤 운동면에서 어떤 토크를 낼 거야.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기준자세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이마면에서는 저 방향으로 힘쓰게 되면, 컨센트릭 컨트랙션 하게 되면 모음이라는 회전 운동을 만드는 토크를 발생을 하는 거야. 가운데 그림, 기준자세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똑같은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라는 건 가로면에서 회전 운동의 축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 화살표의 방향대로 기시정지에 따라서 결국 기시뼈 고정돼 있고 오리진뼈 고정돼 있고 인서션뼈가 오리진뼈 쪽으로 오는 회전 운동을 발생을 하는 토크를 내는 거야.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거야. 익스터널 로테이션 토크를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는 이렇게 시상면에서도 똑같은 논리의 맥락으로 폄이라는 회전운동 토크를 발생을 시키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확장시키면 C 그림 볼게요. 내가 굽힘을 시킬 거예요. 그럼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늘어나야 돼요? 짧아져야 돼요? 늘어나야 되겠지. 적절한 뻣뻣함을 가지고. 뭐 그런 관점들로 가요. 여기에 이제 단관절 근육, 다관절 근육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관절 근육, 다관절 근육. 예를 들면 우리가 필라테스 동작에 원레그 서클 무슨 이렇게 제가 지금 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클 그린 거 회선 서컴덕션 하는 뭐 카메라는 괜찮을까 서컴덕션 요걸로 바꾸셔도 돼요. 요런 서컴덕션 하는 상황들 막 벌어지겠죠. 요런 서컴덕션 할 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넙다리뼈에 부착되지 않는 뼈대 근육들을 있죠. 예를 들면 기시정지뼈가 넙다리뼈에 없는 TFL이라는가 TFL은 기시정지가 넙다리뼈에 없어요. 사토리우스 얘도 기시정지가 넙다리뼈에 없어요. 그리고 어덕터 중에 여러분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박근 같은 거 박근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구요무죠. 박근 그라실리스라고 하는 뼈대 근육도 기시정지가 넙다리뼈에 없어요. 렉투스 피모리스도 기시정지가 넙다리뼈에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파인 상태에서 원레그 서클 한 발로 이렇게 마치 회선 운동을 그리는 것처럼 움직임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런 다관절 근육들 다른 말로 넙다리뼈에 부착되지 않는 다관절 근육들이 힘 발생해서 넙다리뼈의 토크 회전 운동을 시키게 되면 그게 어떤 운동면이 됐던 회전 운동을 시키게 되면 소위 말하는 힙본 아스타블룸의 넙다리뼈의 헤드 넙다리뼈의 뭐 골두, 대가리, 넙다리뼈의 대가리가 아스테볼룸에 잘 있기가 좀 어렵겠죠. 넙다리뼈에 직접 부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굽힘 운동을 시키는데 넙다리뼈의 헤드가 아스테볼룸에 잘 표현은 그렇지만 잘 잡혀 있으려면 뼈대 근육 입장에서 뒤쪽에서 늘어나는 단관절 근육들 있죠. 넙다리뼈에 붙는 얘네들이 적절한 힘 발생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헤드에 잘 잡아두려고? 이런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 가지고 이제 확장해서 가는 거예요. 확장해서.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 개념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내 몸의 구조는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혈관도 지나가고 막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표현이 그렇지만 덤벨 같은 거 들고 위팔뼈 골두, 대가리, 휴머러스 헤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덤벨을 이루고 들고 있는 거하고 휴머러스 헤드만 보세요. 휴머러스 헤드 입장에서 어떨 때가 컴프레션 포스, 압박력이 더 클까요? 당연히 들고 있을 때겠죠. 이렇게 압박력이 커지면 뭔가 느낌상 여기에 혈류 흐름을 조금 잘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잘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힘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랬다가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혈류 흐름이 이 기준 자세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뼈에 붙는 여러 연부 조직이 있죠. 조인트 캡슐도 있고 인대도 있고 뭐 좀 더 여러분들이 확장을 한다면 근막 같은 것들도 있고 아까 있는 뼈대 근육들도 있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좀 더 차별화된 관점에서 궁극적인 구조적인 이해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덤벨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무게가 질량이 똑같은 덤벨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고객에 따라서 기준 자세가 달라질 수 있고 통증 관리가 됐던 원론적인 이야기 드렸죠. 운동 관점이든 통증 관리 관점이든 어떤 뭐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점이든 또는 질환 관리 관점이든 여러분들이 그분만에 맞는 맞춤화된 운동 방법, 자세, 기준 자세,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적용한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만의 데이터, 여러분들만의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맥락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내 몸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제가 중간을 좀 건네어 떼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내 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저 앞에서 운동면이라는 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떠들어댔냐고요. 그래서 운동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운동면에서 회전 운동만 얘기하면 되겠냐고. 아니지. 병진 운동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 운동면에서 일어나는 병진 운동, 회전 운동 만드는 원인, 폴스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냐고. 아니지. 토크도 봐야지. 그리고 그때 그 폴스, 근육 조직만 갖고 이야기하면 되겠냐고. 아니지. 패시브한 조직들도 봐야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확장시키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결정적인 지식인 우리가 많은 시간 학습하고 있는 운동형상학과 운동역학이라는 이 개념, 이거 몸으로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떠나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좀 마치고 이제 비로소 마지막 다음 강의에서 지렛대로 정리를 해서 비로소 1장 운동형상학과 운동역학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